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른할 틈이 없습니다. 오후 식사 맛있게 하고 좀 나른해질까 하면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동안 뭐 하다가 도이치 김건희 수사를 재개한다고 서울고법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재기 수사 직접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한덕수 30일 날 퇴임한다라는 문화일보의 속보가 있습니다. 물론 검증의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숨 쉴 틈 없이 나른해질 틈 없이 수도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오후에 나른한 오후 나른해질 틈 없이 한번 탄탄하게 또 세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탄탄TV 김종국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네. 깜빡했네요. 어디 갔죠? 있는 줄 알고 제가. 있는데, 네. 청와대 부대변인 또 민생경제연구 소장이신 임세은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입니다. 임세은 식당, 임식당, 네. 임세은 식당. 윤식당처럼 잘 되나요? 뭐 최근에는 조금 약간 더 젖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뭐 이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속보가 있으면 또 그런 때 또 많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뭐 단독 같은 걸 제가 한번 빵 터트려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테나를 꽂고 있습니다. 그만턴 단독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네. 네. 김건희 네. 수사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네. 수사 재개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 결정을 출석해라. 네. 라고 이제 과방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또 그거에는 못 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라도 하는 게 좋은 건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네. 홍군역을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제가 어디서든 늘 이야기하는 게 매우 투명한 정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투명하냐라고 네. 말을 하면 그냥 모든 범죄를 또 모든 의도를 모든 정치적인 짓을 매우 투명하게 티나게 합니다. 숨기지도 네. 않아요, 이들은요. 예, 뭐 가방 같은 거 대놓고 받고 대놓고 공천 개입하고 대놓고 뭐 이권 챙기고 누구 주고 자리 안 치고 뭐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네요. 차라리 숨기기라도 하면 되는데 네.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법 계엄까지 대놓고 이제 하는 사태까지 났는데요. 저는 그래서 검찰도 지금 여전히 이제 내란 속에 윤석열 피의자만 파면되고 집에 가 있지 지금 검찰 조직들은 여전히 윤석열이 앉혀놓은 그 씨앗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검찰도 여전히 투명하게 정치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와서 얘기하면 저게 입 아프죠. 이제 뭔가 세상 바뀔 것 같으니까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지만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많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뭐 사실 관련자들 다 처벌받고 심지어 김건희보다 좀 덜한 범죄 저지른 사람도 확정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김건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이건 100% 특검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당시에 뭐 수사를 무마했거나 김건희를 무혐의 줬던 이 검찰 뭐 수사했던 사람들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야 김건희라도 우리가 안 건들면 네네. 특검에서 우리도 털리겠다라는 그 불안감의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이미 늦었다기보다는 그냥 됐고요. 그냥 특검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며 겨자를 주지 네. 말고 땡초 같은 걸 줘서 그냥 눈물을 왕창 쏟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자 지금이라도 도이치 하는 게 혹시라도 바로 정권 바뀌자마자 특검할까 봐 미리 선수치고 하는 그런 쉴드 치는 건 아닌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특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기소를 미리 하게 되면 네. 자료를 안 남겨도 되거든요. 자료를 안 남겨도 되는 것이고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벌어지게 되니까 검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검찰 내부가 그 자기 자료를 가지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윤건희에 대한 충성심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도 장기간 속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네. 아마 그 김건희 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의 또 다른 별건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쁘게 저희가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태도를 보면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품백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웃기죠. 도이치는 그렇죠. 하면서 명품백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그거는 이제 일종의 항고를 한 것을 이제 기각시켜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명품백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이미 김건희 제외하고 다 유죄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특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검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어떤 검찰의 흑역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는 들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또 검찰이 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나 이런 느낌도 그렇죠. 드는 거죠. 요걸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이다가 조금 보이죠. 그렇죠. 이제 건진부터 시작해서 네. 공천 개입 문제, 그다음에 오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까지 나온 건 다 칼끝이 윤건이란 말이에요. 누가 네. 뭐라고 하더라도. 네. 그랬을 때 이 윤건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한동훈계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정확히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노림수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는 저는 그래서 다목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검찰이 과거 잘못된 자기 흑역사를 감추면서 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네, 네. 또 윤건희에 대해서 나름 우회적인 경고도 주는 아주 다방면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걸 예를 들면 야 검찰이 변했어, 세상이 전환했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네. 관해서. 이렇게 훅 하고 이제 지금 들어왔을 때 과연 진짜 한동훈이 유리해집니까? 이 건으로? 아니요, 글쎄, 저도 이 건은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예. 한동훈과는 지금 약간 그 경선이 약간 김건희와 선 긋고 윤석열 선 긋고 있는 관계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도 당연히 이제 선 그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이 사건은 저는 요 사건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연결시켜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도 있어서 김건희는 김건희 건으로 봐야지 이거를 한동훈과 연결시키고 뭐가 전 하면은 오히려 이 본질을 흐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명품백도 같이 묶어서 세게 우리가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서울 고검장이 이제 누구랑 가깝다, 또 누구랑 같이 근무했다 네, 이렇게 네. 알려져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조사함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4명이 이제 친윤, 뭐 반윤, 친탄, 반탄 네, 네. 이렇게 이제 찬탄, 반탄 이렇게 줄줄이, 나눠져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대적 수혜가 있지 않을까 뭐 하면서 속으로 기대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뭐 한동훈은 근데 과연 자유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하, 예, 뭐해서? 예, 예.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가 승질나면 또 저 역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저도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예전부터 의구심이 나왔지만 300번 가량의 카톡을 예. 상사의 부인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게 과연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얘기 안 해서 못 풀었죠. 그럼 그렇죠, 상대방은 못 풀었죠.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갖고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서로의 이렇게 우리 영화 보면은 서로 그러니까 총 겨누고 누가 먼저 네. 쏘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뭐 유리한 불리한 거는 서로 한동훈도 자유로울지 않을 것 같고요. 어허. 예, 두고 봐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김건희, 윤석열에 관한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적으로 의심됐던 일들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줄줄이 실타래처럼 아마 나올 거고 건진뿐만 아니라요. 네. 뭐 줄줄이 이제 제보자, 증언, 증거 이제 다 하나씩. 갑자기는 안 나올 겁니다만 하나씩 나오면서 다 모든 게 풀릴 거다.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가 이제 또 국회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라라고 하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그 사유서 내용이 아주 그냥 넌센스입니다. 저는 처음에 대충 읽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심신세약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산 나올 때 모습 보면 전혀 쇠약하지 않아 보이는 안 그래도 모습인 한간에서 것 뭐 같은데. 밥도 못 먹고 뭐 헬스케졌다는 둥 뭐 할 때 제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용산의 그 상황을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혀 사실이 아닌 예, 뭐 거의 못 움직인다까지 얘기가 나왔었고 살이 네. 쭉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날 나오는 모습 보니까 뭐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가 차 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해서 국민들한테 웬만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범인들 같은 경우 휠체어도 타고 나오고 예. 화장도 안 하고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혀 그렇죠. 난 잘못이 없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기고 돌아왔다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과방위를 그리고 또 그때 그거 뭐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윤석열이 했습니다만 네. 청년들이 왔어요, 진짜요? 매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보면서 그냥 전형적인 방식인 거죠. 난 안 나갈 건데 그냥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내야 되니까 심신세약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이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일단 본인이 소위 어떤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을 받는 건 좋아합니다만 그런 라인에 쓰는 것은 매우 안 좋아하는 상황이고 나와서 할 얘기도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민 여론조사였는데 사인에서는 이제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네네. 50대 50이면 중도층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다음에 지금 한 8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네. 책임당원인데
그중에 뭐 한 50% 투표한다고 치면 한 4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요. 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신천지, 어허. 통일교, 예. 그다음에 뭐 사랑제일교회, 세계로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뭉치가 있는 거죠. 뭉치가 움직이는 단위이고 이 뭉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거에 김재원 전 최고가 매번 선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광훈 쪽 사람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자기는 최고위원 안에는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과정에도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검찰이 이렇게 윤건희를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입들을 일정하게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걸 누가 예를 들면 사주를 했을까.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그럼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사주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건 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입니다. 저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참 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선이 국민 여론 또는 보수 지지층들의 여론이 아니라 신천지,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네. 세계로교회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체크했을 때 네. 어제, 그제, 그제 3일 동안 네. 그 코바나 컨텐츠 네.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 그림도 도로 갖다 걸었어요. 이게 왜 들키게 됐냐면 페인트 냄새 막 나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가서 네, 네. 안에 촬영도 해서 예. 주고 또 뭐 상황도 보고 바로 맞은편에 이제 경호처가 6개월 계약한 그 경호처들이 쓰겠다고 하는 게 바로 코바나고 사무실 앞에 네. 있기도 해요. 심신이 쇠약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이렇게 쉽게 못할 것 같은데 또 그저께는 그 사저에 없었어요. 네. 어, 어디 돌아다녔겠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제 추정에 둘 다 없었어요. 네. 둘 다 없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경호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저에 있어도 보통 경호를 하거든요. 거기 네. 그 밑에는 있는데 그렇죠, 그날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같이 어디를 갔단데 그러면 이제 지금 어디 누군가가 서울 근교에 뭐 사저를 추천을 했고 그걸 보러 가지 않았냐 뭐 이런 거고 또 그 전에 21일 날 윤석열 네. 재판 받을 때는 그 시간에 네. 그 변호인하고 회의를 했어요. 최지우 변호사인가요? 네, 최지우 변호사를 정지원 비서가 데리고 올라가는 네. 장면을 다 봤죠. 아. 사실은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막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뭐 공개하기 못해서 이제 지인들이 그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렇게 뭐 나름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처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심신세약. 여성의 입장에서의 네. 심신세약은 어떤 의미로일까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심신세약은 제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 뭐 몸 상태인지 정신 네. 상태인지는 사실 가늠은 안 됩니다. 김건희는 뭐 저희와 같은 그냥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한때 이제 김건희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을 때 뭐 30kg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김건희가 신병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병. 신병, 그 신내림 받은 무병. 병, 예, 그 예, 신병이 예.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가 아프다는 거에 범주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프다 그러면 뭐 감기 몸살이고 후두염이고 이런 건데 그걸 모르겠고요. 일단은 심신세약으로 저기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또 김건희 했다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김건희 사인은요. 기존에 봤었던 김건희 사인과 다릅니다. 아 여기 지금 밑에 맨 밑에 네, 이름 네, 찍힌 네. 거 조금 올려주셔야 나올 것 같으네요. 이 서류에 진짜 어떻게 김건희. 조금 달라요? 매우 달라요. 그동안 김건희가 어디 방명록 같은 데 썼을 때 김건희 썼던 그 필체가 있는데요. 그거랑 매우 다르고 이건 그럼 남이 대충 쓴 거네요. 남이 썼다고밖에 볼 수가 예. 없습니다. 일단 김의 리을자, 미음자도 이렇게 틀을 쓰지 않고 밑에 미음도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짧게 톡톡 이렇게 쓰거든요. 이야, 희자 저렇게 그렇구나. 휘르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써요. 예. 나중에 필체를 보면 알겠지만 김건희 전문가십니다. 맞아요. 제가 김건희만 한 2년 파지 않겠습니까? 예. 디테일입니다, 진짜. 김건희가 일단 저 필체가 잘못 썼기 때문에 저 누군가 해줬거나 그러니까 역시 위조의 여왕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건희 씨가 저런 거 불출석 사유서를 심신쇠약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려면 진단서 같은 게 첨부가 돼야 되는 게 맞죠. 네. 우리가 회사 같은 데다가 뭐 무단 결근을 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병원에 제출한 걸 내야 되고 네.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아까 눈에 알러지가 나가지고 한 3시간 지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것을 뭐 이런 병이 있어서 병원 갔다 제출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의 기본이에요. 오죽하면 초등학생도 그런 걸 내는데 심지어 이 국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 나 심신쇠약이에요. 띡 어쩌라고요.
그러면은 사유를 내야 될 거예요. 진단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투약 기록이라도 내야 되죠. 김건희가 그동안에 윤석열이 감옥 가고 나서 약으로만 버틴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 네네.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그 약을 어떤 약을 버텼는지 어허. 그럼 우리가 세약의 이유를 알 수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근데 그런 세약의 이유로 뭐 계산책도 시키고 뭐 하고 다 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뭐 돌아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 국회에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프면 진단서 일단 제출해라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저는 또 이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김건희 씨가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뭐가 있나요? 어떤 방법? 국회에다가 이제 네. 김건희 씨 통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디올백 말고 예. 샤넬백 준비해놨다. 아하. 네.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말고 네. 1억 넘는 다이아 목걸이 오호. 준비해놨다. 예. 그러니까 일로 와서 가져가라. 관봉권 네. 5천 이런 것도 거기다 넣어서 네. 벽에다 넣어서 와라. 그리고 너 잘만 하면 와서 이제 진술 잘하면 약간 순방도 보내줄게. 이야. 라고 하면 오지 않을까요? 이야. 그럼에도 만약에 안 온다. 그럼에도 네. 안 온다. 그러면 이건 정말 김건희 씨의 뭐 심신 상태가 네. 좀 심각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그 온요양원에 온요양원에. 가서 이제 조금 푹 쉬시는 게 어떤가라고 네.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김건희 전문가다운 네, 우리 저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황금알님께서 심신이 쇠약한 사람이 담배를 피냐 에라이 에라이. 석하님께서 건희가 심신 쇠약이라면 우리 국민들은 심신 파괴다. 정답입니다. 이경희님께서 심신 쇠약이 얼굴이 풍선이가 아마 이제 굉장히 나올 때 사실 보니까 뭐 빤빤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그 네, 안에서 네. 보면 뭐 사우나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들 뭐 예를 들면 골프 치고 별거 다 했었잖아요. 편백나무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도리가 전 없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건강하지 않을 도리가 그런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소위 V0처럼 활용했던 김건희가 심신이 쇠약하다? 아유 저는 뭐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안 포기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권력을 계속 행사하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엔도핀이 돕니다.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솟아요. 아프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면 네. 국회의원의 권한이 있거든. 네.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심신미약 제가 볼 때 오히려 갱년기라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 나이가 갱년기 그렇지. 나이를 갱년기 맞으니까 나이 저 맞네요. 갱년기예요. 네, 네. 이건 이야기했는데 예. 심신이 미약해요. 아유 진짜 자기가 고통스럽게 한 국민들의 마음을 털끝만큼만 안다면 대체 저런 글을 써서 올려가지고 냅다 난 안 나가 이 얘기죠. 나 안 나가 니들이 불러봐라 내가 나가나 봐라.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총은 뭐에 쓰냐? 그렇죠. 문의가 문의로 경찰이 달고 와도 다니냐, 경찰이 뭐. 와도 총은 뭐에 쓰냐고 경호원한테 얘기하는 자들이 국회에서 부른다고 나갈 턱이 없죠. 나갈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화를 돋구는 저기가 또 있어요. 금감원장이 그 뭐 삼부 이런 거에 대해서 넘기면서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명확한 증거를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못 찾고 그런데 또 넘겨서 하면서 마지막에는 또 황당한 말을 해요. 검찰의 시간이다 이제부터. 자기들은 뭐 했고 이제까지. 예. 네. 그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기소하라고 하는 게 본인들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그들은 사실은 저 영장 없이 네. 계좌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집단 아니에요. 예, 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뭐 불러서 증언 받고 관계자들 부르고 해서 증거 찾고 증언 찾고 만들어서 기소해야지.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 뒤에 꽁꽁 숨겨놓는 거 안 보인다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는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크라이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년도 훨씬 넘은 일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됐었고 그 당시에 이게 이상거래로 아마 그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이상거래로 문제가 됐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네. 그때 바로 추적해서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증거, 증언 더 명확하게 나왔겠죠. 지금 그 몇 달 동안의 기간 동안 삼부가 골프니 뭐니 하는 시간 동안에 이미 관련 핵심 증거들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관계자들끼리 입을 맞출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니까 삼부 조사는 해볼게. 근데 김건희, 이종호, 원희룡은 관계가 없는 거네 라고 말을 하는 게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완벽한 핵심 가계자가 그 세 명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이치 때 이들이 조작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법을 뭐 굉장히 첨단 수법을 많이 할 텐데 삼부할 때 또 자기 계좌로 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뭐 없다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찾으려면 금방 찾고 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면 검찰하고 진작에 저기를 안 넘겼냐 그랬더니
핑퐁을 치는데 자료 조사가 미진해서 아직 미진해서 검찰로 못 넘겼다. 그럼 합동 수사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처음부터 합동으로 같이 네. 파견 받아서 하잖아요. 통상.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와서 핑계를 대고 이제부터 검찰의 시간이다. 언제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시간 아닌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갖고 어디다는 일기장도 뒤지는 사람들이 네. 그 막대한 그 주식 투자의 이익을 얻었던,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부나 기관이 그 권력, 최고 권력이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일을, 엄청난 네. 삼부토건의 일을 도이치모터스는 세 발에 핍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뭐 증거를 못 찾고 뭐하니 왜 못합니까? 대한민국 검찰 굉장히 능력 있어요. 쥐잡듯 잡아요. 쥐잡듯. 뭐 영화 압수수색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 기자의 부인 속옷통까지 뒤집니다. 그 정도로 뒤지는 검찰이 이런 거, 이 명백하게 금융 투자에서 나오는 거 계좌가 나와 있죠. 사람 있죠. 그 돈 불린 정황 있죠. 그다음에 그때의 동선 있죠. 그 대통령 부부 동선 있죠. 그 삼부토건 관계자 동선 있죠. 이거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번에 저는 검찰이 이번 도이치모터스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번 삼부토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검찰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박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실력 좋죠. 자기들이 막 상상력까지 가미해서 쓰잖아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모르냐 아냐 해서 뭐 골프를 쳤냐 그게 안다 모른다로 네, 가고 막 자기들 상상력으로 막 쓰고. 자, 심신 세약이 나오니까 소아원 미경님께서 건진법사 구탄판하면 낫는다라고 주셨는데 8,500분 즐겁게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진법사 또 이에 뒤질세라 또 수많은 그 비리와 뭐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건진이 셉니까 명태균이 셉니까? 제가 볼 때는 건진이 센 것 같아요. 건진이 더 센 것 같아요. 건진이 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건진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네. 나 깜도 안 되는 게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얘기를 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건진 같은 경우 건진을 맨 먼저 만난 게 윤석열이 먼저 만났다고 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건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했던 측면들이 꽤 네.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서로 이 계약 관계를 맺었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새로 만난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근데 건진은 이미 노하우가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미 이제 그때는 맞아요. 윤석열이 아마 서울지검장을 할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또 그 시점에 명태균이 찾아왔다는 뉴스가 예. 나왔는데 물론 본인 부인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돈과 맞바꿨던 것들을 경험했으면 2022년도는 또다시 다가온 자기한테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직 예. 밝혀진 게 아닙니다만 그럼 2018년도 노하우를 가지고 2022년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구랑 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윤건이랑 결합을 할 그러네요. 수밖에 없는 네. 거겠죠.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끼어들어왔죠.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아하. 끼어들어왔던 새로운 거기 또 때문에 신흥 강자가 예, 등장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본체는 저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저는 계속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를 계속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까면 깔수록 건진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또 재벌들이 뭐 연락만 하면 두달같이 달려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VVIP 아니면 거기에 저 그렇죠. 역삼동 아니, 법당에 얼씬도 못했다. 또 뭐 이런 재벌이 얘기죠. 거기 왜 달려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재벌이 거기에 달려가게 되면 이권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됐으니까 가는 유독 또 거라면 수차는 2천을 좋아해서 그 2천으로 또 이름이 되는 분도 있죠. 네, 그렇다면 재벌을 통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한 축일 거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공천 문제를 개입을 하면서 돈을 받았던 것이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이 두 번째 방법과 관련해서 이미 자기가 현찰로 1억 받은 거 그다음에 부인 계좌를 통해서 네. 수표랑 현금으로 한 6억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세 발의 피 아닐까? 네. 또 관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이게 만약 특활비라고 한다면 청와대 근무하실 때 관봉권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볼 수도 네, 없고 네. 특활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 무슨 그걸 뜯어가지고 나눠준 관봉도 네, 아니고 네. 그냥 뭉치로 있는 것이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네. 받아가지고 그냥 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거 걸렸던 거잖아요 이미 박근혜 때도. 그렇죠. 근데 이걸 똑같이 했다는 건 2012년에 장진수 장진수 주무관이라고 그 전에서 이제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걸 이제 폭로를 하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5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보니까 똑같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관본권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이나 입막음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인간이면 할 짓이 아닌 짓을 3년 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 뭐 건진, 명태균부터 해서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특검 외에는 실체를 밝힐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갔다. 왜냐하면 그래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최병 특검 3대 네, 지금 특검법. 3대를 발의를 하면서 6월 중에 처리를 하려고 지금쯤에 이제 기초를 해놓고 나중에 6월달에 이제 본회의가 열릴 때 막바로 이제 처리하려고. 25일 날 발의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발의가 되면 6월 3일 날 대통령은 바뀌어 있겠죠. 당연히 네네.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열리는 뭐 드는데 첫 번째 본회의나 이런 때 네, 이제 바로 바로 해서 통과시켰죠. 처리를 이제 할 그래서 생각이겠죠. 특검이면 3개월이면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네. 3개월 내.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좀 저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소시효를. 그 좀 맞아요. 약간 좀 네네. 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정 안 되면 제가 상설 특검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네.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왜 아까 유치하게 건진이 세냐 명태균이 네, 세냐 했더니 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네. 건진은 코바나 500만 원이고 네. 건진은 반복권 5천만 원이라서 건진이 10배 더 세다 누가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돈이 제일 투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네. 그 금액만큼 그 센 건 맞겠죠. 네. 제가 봐도 건진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아니 보면은 이렇게 쭉 그동안의 통화 내역이나 내역 보면은 주로 명태균 씨는 어디다 부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우리 김영선 좀 해주십시오. 그러네. 뭐 해주십시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건진은 김건희가 건진한테 부탁하잖아요. 와우.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사람들이 건진한테 부탁하고 요청하고 건진이 정권 초에 뭐 기업들 다니면서 약간의 갑질이니 뭔가 위세 떨치고 다니니까 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건진을 잡아다가 경보를 주는 게 아니라 No. 기업들한테 아이고 그 이상한 놈 조심하세요. 그 공문을 2022년도 8월달, 예. 9월달 경에 맞아요. 초반에. 대기업들의 이제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예. 그리고 네. 제가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들이 건진과 또 누구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봉은사와 밀접한 사람이에요. 그게 있다면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추궁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고소고발을 하든지인데 왜 상대방인 기업들에다가 그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냐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좀 황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없는 얘기죠. 어이없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잡아다가 징계를 해야죠.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마 수사를 의뢰하던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상황.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이 건진이 사실 김건희 씨와 굉장히 오래된 관계였다. 네. 결혼 전부터 훨씬 전에 알았던 관계고 이 건진이란 사람이 사실 김건희의 주술의 스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름도 있습니다. 뭐 바꾸겠다는 썰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은순 또 김충식이라는 사람 네, 있잖아요. 예, 예. 그들하고 맨날 그렇죠. 뭐라 그래죠? 네. 고스톱 치던. 네, 김충식 씨는 또 그런 들린 또- 얘기는 한간에 이러면 최은순 씨의 약간 네네. 그죠. 뭐 김건희 씨의 새아빠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네, 이제 뭐 나왔던 다른 그분이죠. 방송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를 보면은 그 최상단에는 물론 건진 위에도 상단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지금까지 밝혀진 상단에는 이제 건진이 가장 좀 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생각해봐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나한테 전해주려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줬는데 중간에 전해주기로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치면 내가 받기로 한 사람이든 준 사람이든 이건 그 사람한테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야 6천만 원짜리 그 선물 어디 갔어? 네. 내가 준 거 줬어? 아니면 네. 받을 사람 야 내가 받기로 했는데 왜 안 줬어? 잊어버렸는데 그럼 그 어느 누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됐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100% 전달됐다고 잃어버렸다고 그때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데가 따로 있죠. 잃어버린 데가 뭐 김건희 씨 주머니를 모르고 잃어버렸다던가 뭐 김건희 씨 창고에 잃어버렸다던가 호바나에 가서 떨어뜨렸나 걷다 보네. 떨어뜨렸다던가 김건희 네. 가방에 모르고 잃어버렸다던가 네. 하지 않을까요? 왜 100% 전달됐다고 보냐면 너무 간단해요.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왜 그 최 목사님하고 왜 대화에도 재미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뭘 이런 걸 뭐 이렇게 이런 걸 하잖아요. 또, 그죠? 뭘 이런 걸 그럼 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뭐 이런 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준 사람이 지난번 그거 잘 받으셨어요 했는데 뭘요? 그게 뭘요? 뭐죠? 이래야죠. 이래 되면 이제 그때는 건진과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니 그 상식적으로요. 건진이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잊어버려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6천만 원짜리 아무것도 아닌 근데 거예요? 그 참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네. 그 목걸이 테크인가 봐요. 지금 시가로 한 1억 4천 된다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액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한정품이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저는 뭐 6천이건 제품 7천이건 야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다음에 12월 7일 날 내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최은실 씨랑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건진이. 한 시간 통하고 서로 건 거가 서로 이쪽에서도 걸고 저쪽에 걸고 막 했어요. 이 정도라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협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날 거죠. 전화 걸어서 뭐 물어봤을까요? 최은순 씨가 건진에게. 이제 우리가 얘기 나오게 넌 자식아 왜 그따위로 날짜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건 저희가 아직 통화 내용을 알 수 없는 겁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점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날짜 점지를 네. 아마도 건진이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데 뭐 그거야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하면 나오겠죠 본체가. 네, 박동준님께서 최은순 건진 소가죽이라고 써주셨는데 잠시 저 또 잊은 분들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2018년도 충주에 있는 그 공원에서 소가죽을 쓰고 수륙대제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소수 종교, 신흥 종교들 어떤 종합적인 그 사람들을 꼭 이렇게 모으면 통일자 많이 들어가고요, 평화자 많이 들어가요. 또 세계자 많이 집어넣어서 세계 종교 종정 협의회 뭐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면서 그날 거기 걸렸던 연등에 보시면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죠. 그 소가죽 그래서 많이 충격을 받았죠. 맞아요. 소 껍질을 벗겨서 산소. 산소를 해서 그게 이제 약간 무슨 페이크가 있다고 그래요. 일부러 무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말도 안 되는. 잔인하다. 근데 그 충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진이 이제 어렸을 때 소시적에 이제 그 마당 쓸던 지금도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한 8만 평 넘는 굉장히 큰 절이 일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 그 이제 해우 스님이라고 일종의 수양 아버지처럼 지금은 뭐 이제 성인이 돼서 뭐 안 온다는 식으로 서로 절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건진이 정말 건재하게 근데 건진이 이제 그 네트워크 본부 활동을 할 때 그게 11층이거든요. 대합 빌딩. 근데 그걸 김건희가 추천해 들어갔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당연히 건진이라는 사람이 선거 캠프라고 하는 건 공적인 조직이잖아요. 네. 공적인 조직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거나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죠. 필요한 건데 저희들 예를 들어 캠프 하나 들어가려고 얼마나 개싸움 난리가 납니까? 그렇죠. 지금도 벌써 여러 자본들이 어느 캠프든지 다 예, 예.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저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건진 이런 사람 이 양반 들어가서 일하게 해라고 얘기하면 직설이 못하는 거죠. 네. 아니, 대선 후보가 내 캠프에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 있으니까 오라고 하고 건진이 또 오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권에 그 전부터 관계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윤석열, 김건희와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들이 자체부터 다 회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겠죠. 본인이 오죽하면 다 보이는데 윤석열한테 어깨 툭툭 올리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매우 정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노예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박아놔서 대선 캠프 다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갑자기 누가 이렇게 캠프에 있으면 제가 8층에 항상 네, 있었어요. 캠프에 있으면 갑자기 누가 들어옵니다. 네. 들어오면서 다 사주를 다 봐요. 여기 좀 이런데 책상을 좀 이렇게 바꾸시죠. 뭐 이런 와. 일이 진짜 벌어져요. 예. 평소도 보는데 이 사람 건진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앞으로 윤석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토론자라고 얘기한다면,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캠프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예를 들면 컨트롤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김건희가 추천해서 위세가 그렇게 셌나 봐요. 윤한홍도 어쨌든 굉장히 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몇 손가락이 들어간다 했는데 청구서를 그냥 완전히 갖다가 디밀고 네. 왜 안 해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몇 그러니까요. 명을 했는데 왜 한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안 됐느냐. 그런데 그 정도의 위세를 떨려면 그 배후에 훨씬 더 센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윤한홍 씨도 당에서 입지가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분한테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뭔가 요청을 부탁할 때는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명태균 씨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3명을 추천했는데 1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1명이라도 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이러는데 네, 네.
왜 내가 해준 사람 다 안 해냐고. 네. 그런데 또 윤한호 씨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건진이 아니라 윤한호는 건진 뒤에 있는 다른 그림자를 받겠죠. 그렇죠. 예, 호수의 달 그림자가 아니라 어허. 건진 뒤의 그림자. 어허. 뭐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그걸 봤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어. 그래서 과연 저는 건진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만 나와 있는 것만 딱 요 수준인데요. 지금 계속 검찰이 뭐 포렌식하고 조사하고 있는데 더 엄청난 것들이 나올 거다 봅니다. 이거는 정말 소위 말하면 조족지열. 그래서 실제 명태균 게이트 네. 한참 진행될 때 명태균은 조직지열이다. 예, 예. 건진이 까지면 어떻다 하는 네. 게 많이 나왔는데 또 그때 재미난 얘기가 돌았어요. 네. 녹취록 까지면 난리 날 거다 했는데 누가 이제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건진은 컴맹이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로 되는 거를 다 모른다 했는데 저는 거짓말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코 그 컴맹이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보나마나 그는 아마 쏘기기 한 말로 저는 일단 추정을 합니다. 네. 그 당 생활 해보셨잖아요. 당 생활은 아니고 당직에 있었죠. 당직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네. 국힘에 네. 그 한 국장급 되는 고위 당직자인가 봐요. 네. 그 사람이 건진에게 공천 상황을 아주 깍듯한 극존칭을 붙이면서 예. 보고를 한 게 나오더라고요. 기분. 네. 그러면 보통 당에서 외부에 이런 것도 비밀을 빼돌리기도 한 거겠죠. 진행 상황을 공개한 거죠. 외부에. 제가 그 민주당에서 공천관리위원을 3번 정도 했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 때랑 총선 때랑 이렇게 좀 오래전에 했는데 네. 이 공천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무리 위원이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딱 우리가 회의가 해야 된 주제, 예를 들어 뭐 어느 지역에 오늘 이 회의만 한다. 그럼 딱 그 주제 그 관련된 정보 말고는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정말 그 핵심 관계자와 그때 회의의 주요 관계자만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발설하게 되면 이건 처벌받게 우리가 서명 조약을 해요. 네네. 위원도.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 관계된 당직자는 당연히 어느 말에도 비밀리해야 되고 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어느 당직자가 그 사실 이 회의체에 들어왔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네. 이 그때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외부 사람한테 발설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때 회의에 있었던 내용이 다 녹취되고 다 기록을 해놔요. 회의 자리에서는. 자리에서. 그래서 네. 만약에 무슨 뭐 제가 만약에 A란 얘기를 했는데 A란 말이 샜다 그러면은 제가 했거나 아니면 누가 작성한 사람이 했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중에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힘은 신기한 게 그다음 명태균 씨도 그렇고 공천 관련된 내용을 외부인이 압니다. 네. 이거는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진은 당 내외부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거는 건진만의 힘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김건희, 윤석열이 여기한테 보고하세요. 여기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지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당대표가 지시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게 혹시 아까 뭐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연도는 잘 모르시는데요. 국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취합을 당에 해서. 있는 맞아, 맞아. 국장은 다 국장만 알아요. 알아요. 내용 다 내부에 알고 있어요. 상근하면서 네. 취합을 하고 하니까. 왜냐하면 국장은 다 실무를 보기 때문에 실무 내용도 다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걸 다 여럿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조직국 라인에서 이걸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직국에서 이런 그 기능은 만약에 비슷하겠죠. 공관위가 있으면 그 팀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팀들은 계속 그런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거기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두 라인이겠죠. 소위 이 공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 네. 손대본 위원장 라인이 손대본부장. 네. 있겠죠. 그다음에 당대표 라인이 네.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라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산으로 보고하는 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라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보고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용산에서는. 그럼 용산에서 이 사람한테 오퍼를 줄 수 있죠. 이건 추정입니다만, 네. 자, K 뭐 씨가 갈 거야. 건 뭐가 갈 거야.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 라고 그 전달을 받게 되면 이 입장에서 누구한테 가장 충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니고요. 용산에다가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그립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과거엔 청와대, 지금 네. 용산이 다 그립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장이 어떤 국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장이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한다면 저것은 용산 오도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작살나거든요. 정보를 갖다가 거기다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당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정도로 했다면 본인이 뭔가 목숨을 걸었던 건데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을 담보해 줄 만한 곳에 목숨을 걸었겠죠. 세부적인 방법론 이런 것까지 그 예선 통과라는 방법론까지 이런 걸 자세히 적어서 보고를 했던데요. 내용이 정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주무국장이었겠죠. 그래서 그 공천 과정에서 주무를 담당했던 누군지 국장이고 알겠다. 그러면 그 국장은 오더를 어디서 받았을까? 제가 볼 때는 공적인 당 라인에서 이 얘기 돌기 시작하면 다 알아요. 맞아. 그럼 손 다 나죠. 그럼 이제 용산 라인일 거예요. 용산에서 네. 딱 찍어가지고 얘기해서 너만 알아.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렇게 가기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봐요. 김건희가 캄보디아 갔을 때 네. 막 이렇게 뭐 아이들 안고 아이들. 막 하면서 오드리 헵번의 복장을 흉내를 냈니 뭐 오마주를 한 거니 뭐 별의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 목걸이, 캄보디아 ODA 사업, 네. 세계 무슨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그 유니온 그 어떤 센터를 만들려고 했나 보죠. 네, 네. 그런 것까지 나오고 실제 나중에 그 ODA에 대한 그 예산이 증액이 되죠. 실제 현실적으로.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보이는데 당시 잘 기억나셔요? 캄보디아 기억나죠. 했던 거? 기억나죠. 정해진 일정 외에 다른 거를 막 수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보통 이게 배우자 프로그램은 미리 한국에서 그 나라와 미리 다 합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 동선까지 다 정해서 가요. 그러니까 배우자 프로그램 배우자는 그래서 관련돼서 미리 다 탐방 가고 그러니까 선발대가 가서 탐방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느닷없이 가서 빠졌잖아요. 저도 제가 신기했었던 게 제가 예전 청와대 때 부대변일 때 영부인 모시고 그 순방 수행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리 가서 다 확인하고 그때 여사님 여기 가서 점에 앉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다 해놨는데 예, 예. 갑자기 빠진 일은요. 이건 사고입니다. 외교 결례 청와대 내에서도 사고 우리도 사고 뭔가 누군가가 이거를 실수로 빠진 게 되면 이건 문책 혹은 징계 이런 일인데 이건 뭐 여사가 빠졌으니까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간 게 뭐 소위 말하는 어디 시골에 있는 이 깊숙한데 뭐 모르는 그 무슨 어린 친구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 13살이었으니까. 맞아요. 가가지고 이거 앉는 행위가 있을 때 너무 기괴했거든요. 또 한국에 나중에 데리고 와서 데리고 뭐 와- 수술하고 이런 걸로 포장 뭐 여러 그렇죠. 가지를 자기 이제 저기를 네. 했죠. 뭐 축구공 차게 하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김건희 씨가 순방을 가든 어떤 행사를 하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그동안 있었던 관례와 정상적인 그런 루트를 벗어난 일들이 매번 있었어요. 매번. 한 번도 네.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 이면에는 무언가 무술의 힘이 있다던가 무속의 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갔을 때 이런 이권들이 뭔가 있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많다거나 라고 지금 보니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다들 정신없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사이에 중립을 지키고 정말 깨끗한 또 양심적인 중간자적인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또 국정을 과도기 체제에서 잘 이양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진 한덕수 내란대행이 심판복을 벗고 링 위로 뛰어들 태세를 하고 있다고 속보가 났습니다. 문화일보에서 30일 날 사표를 낸다. 왜 30일인가 했더니 29일 날 국무회의에서 어떠한 핑계를 대면서 민주당 탓을 하면서 그걸 빌미로 사표를 내는데 29일 날 내면은 또 그게 국무회의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30일 날 낸다. 이런 문화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야, 심판이 경기를 뛰면 축구를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나온 건 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왜냐하면 3월 달에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파면당하게 되면 조기 대선이 5월쯤 열릴 거니까 2월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한덕수 대망론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는 당권 장악에 관심이 없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의 골간이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한 달 이상 뒤로 나오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덕수가 나와서 무소속일 텐데 네. 국민의힘이 5월 3일 날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되면 5월 11일이 등록 마감이니까요.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5월 4일부터 룰미팅 들어가서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룰미팅 들어가서 한 2, 3일 후에 여론조사 하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샘플은 채워야 되니까요. 한 이틀 한다고 쳐요. 그러면 바로 결정이 나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건데, 이런 사이즈에서 한덕수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나? 전 그런 측면에서 예. 야, 이거 나올까? 전 지금도 여전히 한덕수가 나올 수 있을까? 4월 30일 날? 전 4월 29일까지 계속 군부는 뗄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4월 30일 날
저는 난 못하겠다라고 나자빠지지 않을까 저는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많은 분들은 나올 거다. 이미 뭐 결심이 섰다.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가 내란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를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다. 근데 그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오퍼를 넣고 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뭔가 저는 발목이 세게 잡혔다. 저는 이 말은 알겠는데 네. 그런다고 수사 안 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전했다 떨어지면 수사 안 해요? 6월 3일 날 이후에는 수사가 안 되나? 예. 이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권을 잡아서 수사를 못하게 막으려 한다? 그리고 이 수사는요 특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특검이 하면 어디가 하는 겁니까? 특검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했다고 대선 출마했으니까 봐줄게요 이럴 수 있을까? 전 그런 측면에서 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불출마가 맞다. 근데 한덕수만의 판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부인의 그립감이 매우 강하다면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굳이 이걸 고민해야 되나? 예.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아무런 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와우, 지금 그 사이에 감동의 슈퍼챗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께서 매번. 아마 스픽스 200만 가자, 정치 맛집, 시사 맛집, 임세현 식당 TV 20만 가자. 신용환 김종욱 교수님, 임세현 소장님 너무 멋있어요. 화이팅 안진걸 TV 올림 해주셨어요. 임세현 소장님 나오시니까 아니 지금 이거 사실 요만큼 더 출연료 아, 더 올려드리는 걸로. 지금 감시 중입니다. 감시 중. 와, 지금 모니터링을 저희 하면서. 같은 민생경정부 소장인데 같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말 잘하고 있나? 안녕서 안 바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나오는 일을 프로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네. 방송을 보고 앉아 있어. 유독 제 것만 네. 나오면 감시를 하시더라고요. 서진숙님께서 안진걸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시 파이팅이란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 별명들이 있는데 뭐 오이지부터 노각부터 여러 오죽하면 그런 별명을 붙이겠습니까만 네.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땡땡 도사가 드디어 퇴기를 하셨나요? 30일로? 그러니까 이게 30일이 정말 누구죠? 한덕수의 사모님? 네, 와이프분이 최아영 또 여사. 신기가 또 있으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네. 김건희 씨와 뭔가 이게 날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29일이 국무회의인데 만약 29일 날 사임하면은 그때 국무회의에 의결된 내용이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에는 헌재 대통령목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게 하는 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거부권 할 건데 그날 하면은 그게 또 무효되니까 30일 된 거 아니냐라는 게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날 받았다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이제 판단인 건데요. 근데 솔직히 이분이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게 아닌데 저는 자꾸 진짜- 국민들을 짜증나게 계속 대단한 것처럼 지금 네. 지금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가 나가든 뭐를 하든 우리는 가서 변기를 닦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덕수는 그냥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냥 신문총리로 그냥 꿀만 빨아먹은 사람으로밖에는 네. 인식이 안 돼요.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계엄 때는 동조했던 거 말게 없고. 그러니까 지금 30일 날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이 너무 저렴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언론이든 한덕수 스스로든 아니면은 주변에서든 무슨 한덕수 추대위든에서부터 계속 한덕수가 대선 후보 돼야 된다고 소위 말하면 방구망 뽕뽕뽕뽕뽕 끼우다가 드디어 이제 응가를 팍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응가를 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관리와 예. 그다음에 차후 나타날 새로운 정권에 제발 응가치는 하지 마셔라 네,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응가치를 막 하고 있습니다. 냄새 많이 네, 나요. 네. 더럽습니다. 그 정말. 변비 같은데. 네. 못 살 것 같아. 싸고 싸요? 싶어. 그러면 똥똥 올라 죽습니다. 말씀하신 그냥 들어와. 들어와. 그래, 네, 와. 나오건 말고 들어와. 그렇죠. 뭐 당신이 나와서 아니 한덕수란 사람이 내란과 관련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일하게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 단독 한 명만 있었던 국무총리예요. 맞아요. 무슨 자기가 낯짝이 있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권한대행 된 다음에 내내 한 짓이 위헌행위만 반복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심판 보다가 갑자기 야 나 경기 뛸 수도 있어. 그런 심판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4월 30일 날 그만둬서 만약에 5월 11일 날 후보 등록인데 10일 동안만 국민한테 저 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등록을 한다고요? 등록도 안 되겠습니다만
전 이런 후한무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야마도라님께서 그 똥은 누가 치우냐 그러네요 진짜.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한덕수가 30날 그만둔다 치고 네. 뭐 그만둔다는 게 곧 출마 선언으로 바로 하고 나올지 뭐 며칠 있다 또 저 국민의힘 누가 되는지 보고 나올지 그건 뭐 별개의 문제고 네. 그러면 그만두면 다시 또 내란대행 기존에 하다가 또 상목 씨? 최상목으로 최상목 씨? 또 가나요? 아, 그대로 가게 둬야 돼요? 가겠죠 지금은. 네, 그냥 둬요? 아,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요. 솔직히 예. 말하면 여기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뭐 이럴 수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윤석열이 다 해놓은 라인업 아닙니까? 윤석열이 해놓은 정말 찬란하게 더러운 라인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빼면 또 다른 그 무슨 두더지처럼 여기 눌러놨더니 여기 올라오고 여기 눌러놨더니 여기 올라오고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예. 이게 한덕수 갔더니 최상목 와요. 최상목 갔더니 이주 옵니다. 네. 이주와 가면 누구 와요. 또 계속 오다 보면 나중에 유인촌 오고 예. 그 중에 김문순 빠지긴 했지만 이 라인을 보십시오. 누가 되든 사실 정말 이 판이 너무 더러운 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이 싸질러 놓은 이 후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한덕수는 막 탄핵 마려웠잖아요. 네, 빨리 네, 제발 네. 탄핵 좀 시켜라 마려운데 안 시켜서 지금 약올라 죽다가 이제 결국 자기가 이제 옷을 벗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상목도 확 탄핵시키면 네. 이참에 이제 탄핵을 네. 빌미로 또 최상목도 출전시켜버리죠. 뭐 다 보내버릴까요? 예, 그냥? 다 그냥 출전해봐라 니들 그 다. 막. 진짜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야당 지지자분들도 맘 같아서는 그 윤석열의 그 찬란한 라인업들 싹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탄핵시키고 싶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정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원하게만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대선이 이제 약 40일 정도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에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까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상목도 경고는 줘야죠. 네. 너 대선 관리 똑바로 안 하면 너도 가만 안 있는다. 음. 너 탄핵을 넘어서서 넌 바로 깜빵애니야. 넌 바로 윤석열 옆방으로 가게 할 거야라는 경고를 세게 줘야 그나마 이제 뭐 한덕수처럼 뭐 본인이 선수 뛰려고 하는 건 넘어서진 않더라도 최대한 지금 중립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하게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경호처 국민 밉상으로 등극해 있는 김성훈, 이광우 28일자로 대기 명령 직위를 박탈했다. 라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그동안 직위가 박탈했다라는 게 그저께부터 이렇게 설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공식화해서 경호처에서 입장을 밝힌 모양입니다. 국민 밉상으로 그동안 뭐 총을 쏴서라도 막는다, 뭐를 한다, 뭐 수많은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시켰던 그런 김성훈이 이제 직위 자체가 박탈이 돼서 그럼 아마 이제 넘버 3 기획실장이 공식적으로 대행을 하게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을 더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경호처 신입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해요. 어. 시민교육 같은 걸 합니다. 예, 예. 제가 그때 3년에 걸쳐서 가가지고 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강의 과목은 내용은 어떤? 아까 저 같은 이제 시민사회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네. 권력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강의했는데 대단히 노른자의 인력들이에요. 보면 네. 보니까 나이도 30대도 있었던 것 같고 젊으면 20대 중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 교육에 임했던 사람들인데 이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긍심, 프라이드가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진짜 다행히 지금이라도 김성훈, 이광호가 어떤 빠지게 되면서 경호처가 나름대로는 좀 면피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쟁점이 있잖아요. 예. 경호처를 경찰로 맞아요. 편입할 이런 문제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성훈, 이광호 이 두 사람 지들의 권력을 위해서 김건희에게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져서 700명 정도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전 이 문제가 똑같이 윤석열, 김건희, 김성훈, 김광호 다 똑같은 인간들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덕수 얘기하다 그랬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몸을 풀고 뭐 심팔복을 벗고 링 위로 올라가려면 지지율이라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도표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갤럽에서 오늘 발표된 거를 보면 1,005명 기준으로 발표한 거 보면 24일까지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거죠. 거기에서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38, 한동훈 8, 홍준표 7,
한덕수, 김문수 6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동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3등이 3등. 그러니까 이 한덕수라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가 막 진짜 예를 들어 한동훈이나 김문수나는 본인이 뭐 나가고 싶어서 후보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한덕수는 그 의지도 없는 분 아닙니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정말 호수 위에 달그림자 같이 네. 후보가 된 사람이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으로 나왔는지 뭐 그 부인의 압력인지 아니면 그 위의 압력인지 또 다른 주술의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느 순간 달그림자 같은 사람이 네. 실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이런 이재명 대표가 싫고 야당이 싫다 한들 그 호수의 달그림자를 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저렇게밖에 못 나오는 거죠. 건진이 건져줄 수 예, 있어요. 달그림자. 건진만은 건져줄 수 있겠군요. 아니면 건희가 건져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건진이에요? 네. 뭐 건진다는 얘기가 있죠.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건진다던가 관봉을 건진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 실체가 없는 한덕수는 그냥 정말 뭐지 그냥 신기루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계속 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고 이제 많은 그 프로그램에서 물었을 때 저는 99.9% 안 나오고 못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 지금까지도 그 주장을 유효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 도표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수 응답자가 90명이나 더 과표집이 된 저 여론조사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가 최고 지지율을 찍었어요. 38로. 그리고 한덕수는 재밌게도 지난번 조사에서 7위였는데 6으로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절여놨던 저 오이지가 다시 탁 그 탱탱해져서 살아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력으로 하겠다는 건지. 안철수 씨 2.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 국민의힘 그 내부 이제 4명 그 경선에서 김문수 그 캠프에서 좀 전에 그 메시지를 하나 낸 게 있더라고요. 한길 리서치 거를 응용해가지고 한길 리서치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등등등을 해보니까 3배 이상 높게 김문수 후보가 저 한동훈 씨보다도 3배 이상 높게 나오더라. 이 여세를 몰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부러 그 밴드웨건을 만들기 위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한덕수 그다음에 김문수 치고 올라가고 그랬는지 갑자기 단일화는 무슨 쌀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냥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그냥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국힘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한덕수가 나오든 그닥 크게 관심 없거든요. 그냥 어차피 내란 정당에서 나온 후보고 그 내란에 일조했던 무소속 후보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내란에 대한 반성도 없이 니들이 무슨 염치로 대선을 나와. 그래서 니들끼리 싸울 때는 어차피 팩트로 니들끼리 그냥 서로 막 싸움하니까 그거나 약간 재미 보자라고 이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 의미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김문수 씨가 뭐 3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혹시 명태균 씨가 최근에 나와서 그분이 영입했나요? 그랬나? 네. 그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오늘인가 이제 저 키높이 뭐 저 보정소고 시즌 2가 또 오늘 한 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에 어떤 빅 텐트라고 제가 또 어떻게 자기 스스로 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텐트를 치는 건지 이해하겠는데 빅은 안 될 거라 생각. 왜냐하면 양자 대결하면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는데 어떻게 빅을 만들 수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도 이 4인 경선 과정에서 빵가루 얻어먹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빵가루. 이준석과 한덕수의 네. 빵가루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난 빵가루도 안 먹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홍준표든 안철수든 아니면 한동훈은 지금 여전히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김문수든 나는 빵가루도 안 먹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빵가루 먹을 생각은 있어. 빵가루 떨어질 거니까. 빵가루 많이 먹다가 빵에 가는 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보니까 지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60, 70대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또 엄청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야 한덕수를 깔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죠. 까지 말자. 예. 같이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제가 볼 때는 경선 전략으로서 이걸 활용하는 거지. 예. 나중에 만약에 5월 3일 날 후보 되는 딱 되는 순간 얄짤 없어. 그렇죠. 내가 너랑 왜 해? 예. 왜냐하면 모든 우선 권한이 대선 후보에게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다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한덕수 제가 낙동강 오리할 때 가능성도 없다. 저도 이런 생각합니다. 그만두더라도 30날 그만둔다는 건 속보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이라 치고 뭐 검증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또 실제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또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은 되고요. 마지막으로 찰지게 욕하는 거 들으셨죠?
김계리, 개몽계리. 껌 좀 씹은 것 같아. 네. 학창 시절에. 욕으로 개몽 당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욕으로 개몽 당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이런 사람을 욕해도 되고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무리 뭐 어떤 그 사적인 대화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욕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이 딱 어울리죠. 그냥 욕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형용사 동사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맞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시는 그 윤버지라고 하시는 네, 그분도 리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윤버. 안에 뭐가 빠졌죠. 네, 그 윤버 엑스런지 네. 같은 분도 욕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그 여사라고 네. 하시는 그 분, 다이아 목걸이 잃어버림 당하신 그 분도 굉장히 욕을 또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침도 네. 잘 뱉. 예, 침도 잘 뱉으시고 28분 동안 약 4번가량 가르침을 받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뭐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시 같은 사람끼리는 역시 같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태행하는 대한민국의 단면을 여실히 보고 계십니다. 역사를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는,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그런 세력들을 매일매일 보고 계십니다. 정말 화가 나지만 6월 3일이 빨리 오기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지만 그날까지도 절대로 마음 놓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우리 깨어있는 민주 시민의 눈으로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준동하고 있는 이들이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째려보면서 제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세력들을 다 제가 한번 호명하면서 아웃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와. 저희가 맨 마지막에 아웃하면 건희, 덕수, 계리, 건진. 성렬이 빠졌네, 성렬이. 성렬 빠졌네. 너무 많아. V 제로를 넣기 때문에. 한 몸이죠. 윤건이로 하시죠. 뭐. 자, 윤건희, 덕수, 계리, 건진. 아웃!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